문재인, 이재명 뭐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미래 대통령 후보가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여당에서는 애처로운 5월 동주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만나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뭐 전직 대통령하고 예. 유력한 야당의 대권 후보가 만나면 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이 지금 현재 어려운 민생 문제를 풀 것인가 예. 이런 걸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불구하고 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이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피의자로 적시됐죠. 네, 압수수색 그렇습니다. 영장에. 예. 이걸 마치 뭐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결국은 뭐 준비 안 된 정부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방탄 동맹 아니냐. 그러니까요. 사법 리스크를 서로 갖고 있는 예. 두 사람이 모여서 뭐 그러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민주당 보러 당이 잘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을 다시 돌이켜 보면은 아마도 올 초에 가장 큰 그 단어가 친명 횡재 비명 그 행사. 아니었나요? 그렇죠. 비명 행사, 친명 행제였죠. 네. 그럼 그 예. 비명 행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사실상 친문 행사였죠. 그렇죠. 친문 행사. 그러다 예.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나름대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쪽이 굉장히 견해가 지배적이었었는데 실제로 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일부 세력일 수도 있지만 이번 저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그 집 방문할 때도 방문을 앞두에서 아주 극렬한 친명 세력들이 가서 뭐 탈당해라 네. 뭐 사법 처리 뭐 이런 걸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까지 있어서 갈등이 굉장히 극단화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 이제 방탄 동맹을 맺은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지적을 했지만 예. 더 정확한 지적은 이런 거죠. 그분들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문재인, 이재명 두 분 다. 정치를 하면 예. 묻고 싶어요. 정치라는 게 뭐냐?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제 공자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동양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예. 올바르게 다스리는 거를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건 통치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올바르게 다스리는데 그런데 정치라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정치는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올바르게 하는 올바르게 것이다. 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자기 자신부터 올바르게 하는 게 정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 그거를 그게 일종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 치고평천하. 딱 들어있는 그 개념이네요. 근데 예. 우리는 수신제가는 없어지고 예. 치고평천하가 하는 것이 마치 정치인 것처럼 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수신제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치고평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신제가가 안 된 사람이 치국하겠다고 나서면 평천화가 될 리가 될 없죠. 수가 없죠. 될 리가 그게 없죠. 관점의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예,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저렇게 비도덕적이고 도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왜 도덕이 정치에서 중요하냐면요. 예.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기초예요. 지금 진보 세력들은 항상 얘기하는 그 가치가 뭐냐면 정의, 예. 평등, 예.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정의, 평등,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죠? 도덕입니다. 도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이 무너지면은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예.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얘기를 했지만 도덕이 무너지면은 정의가 무너지고 그렇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도덕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원칙을 무너뜨린 사람들이고 원칙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 단순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규합하고 어떤 때는 갈등하고 하면서 딱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법 리스크 방탄이나 맺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예.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을 교체시킨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네. 기세로 봐서는 뭐 그때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은 뭐 20년 집권은 그렇습니다. 뭐 100년도 누가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5년 만에 딱 정권을 바꿨죠. 그 국민들이. 당시만 해도 아주 예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국정운영 지지도가 예. 임기 말에 40%대를 유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근데 대통령 임기 이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었어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냐 하고 2020년에 180석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2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딱 해답이 있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난 저거 한참 웃었어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뭐였냐면 준비되지 않은 정부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네? 정부를 이제 같이 그렇게 손잡고 같이 비판하는 손잡고 비판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모습이- 예.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권도 교체된 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 아무리 권력을 많이 선거를 통해서 갖는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도덕이 무너진 상태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권력의 정통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수님 사실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조금 되돌아볼 때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네. 배웠던 도덕 윤리 교과서의 기준으로 봐도 스스로가 올바르지 않고 스스로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나란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거는 말이 안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걸 사실은 그 눈높이에서만 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지극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공리에 해당하는 얘기를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 담당했던 세력들은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끔씩 아주 그냥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분들도 권력 특히 이제 의회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모든 있죠. 것을 다 의회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다시 이제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균형 잡힌 생각과 균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견제하는 것이 예.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민주주의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 이렇게 삼각대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그냥 뒤에 흔들리는 거죠. 더 예. 나아가서 사법을 압박하고요. 예. 그리고 행정 권력을 의회 권력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 국민 25만 원을 지원하는 그거는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헌법적 우리 가치까지. 헌법에는 예.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의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의회가 행정부를 무시하고 전국민 25만 원 주라는 법을 만든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헌법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고 지금 많은 그 야권에서는 진보에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적이게 빠져가지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막 쓴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 그걸 토대로 해서 계엄을 하려고 계엄- 그런 거다 그런 근거로 삼는데 계엄은 정말 100번을 반추해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거는 이념적인 색깔론적인 것이 아니라 예. 반국가 세력에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딱 그런 딱 거죠. 그렇죠. 예. 헌법 가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이거를 흔들어 댄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헌법은 보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든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투적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전투적 헌법. 네, 그런 거는 말이 전투적 헌법이지만 기본적인 거 지금 보세요. 도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을 방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면은 국민들이 걱정 저런 세력이 접근을 하면은 어떤 나라가 될까? 예.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뭐 진보냐 보수냐 중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 하이니 법칙도 어떤 재난이 나오면 수십 번의 예후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그렇죠. 것처럼 예. 이런 권력을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의회 권력도 갖고 있는데 더 나가서 행정 권력까지도 행정권력까지. 갖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떤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 민주당이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너무 많이 가진 게 이재명 내지는 다른 또 그 뒤를 이을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악재가 될 거다. 바로 말씀하신 네, 그런 뭐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저 누차 저 강조를 의회 했지만. 권력만 갖고도 저렇게 에헤. 독주와 폭주를 하는 진영에게 행정 권력, 대통령이란 권력 칼까지 채워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많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예.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회법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럼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신들은 입법 복주해도 되고 행정부는 거부권 해석은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한마디로 무지한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사실 그 이재명과 문재인의 만남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네. 거는 뭐 만나서 일단 사실은 두 사람이 간극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방탄 동맹을 맺는 모습도 네네. 있었고, 그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니까 재집권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네네. 이 표현을 두고 사실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고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컬럼 보니까 오늘이 선거한 날로부터는 딱 2년 반이 네. 되는 날이더라고요. 네네. 임기는 아직 2년 그렇습니다. 반환점을 안 3월 돌았는데 9일이었으니까요. 네. 벌써 그 재집권 얘기를 꺼낸다는 게 아니 물론 뭐 정당이라는 건 집권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긴 해도 벌써부터 재집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뭔가 이재명 대표한테 후보로서 힘을 실어주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아까 얘기한 방탄 동맹에 있어서의 기초가 예. 바로 우리 함께 정권을 다시 찾아오자라는 찾아오자.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면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정권을 찾아와서 뭘 할 거냐라는 거죠. 예. 그게 결국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좌파 이권 카르텔을 강화시켰었던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시즌 2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두 사람이 그렇게 다시 손을 잡는 모습은 문재인 시즌 2를 2를 만들겠다는 거에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거죠. 예. 거기에 위기감을 느꼈던 나름대로 김동연 예. 우리 지금 현 경기지사가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공격을 견제구를 준비하고 날리고 견적을 있어요.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 뭐 민주당의 재집권은 냈고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 만난 시점이라든지 그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굳이 그 얘기를 해준 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좀 힘을 얹어주는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의 방탄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동맹을 만들려고 한다면 자신의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원칙과 가치와 그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우선인 것이지 그거는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거는 정치적 행보만 가면서 뭐 어떻게 국민들로 하여금 뭐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아, 또 정치도 아니고 정쟁의 그런 그 테두리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정치에 과연 품격을 넘어서서 자격이 있느냐. 자격까지 없어 네, 보인다.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네. 사실은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이 좀 다른 길을 가는 듯한 네. 실제로 두 사람이 다를 수 있죠.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목전에 오자 다시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국민의힘 저 대변인 논평에는 참 애처로운 5월 동주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정서까지 들게 한다는 그거하고 통하는 게 애처롭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5월 동주가 이제 문희동주겠죠. 문희동주죠, 이제. 문희동주인데 예. 문명동주가 될까요? 문명동주가 됐는데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아주 굉장히 뼈아프게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는 권력을 갖고 무한정으로 휘흔들고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공적 이익을 위해서 예. 공가렴이거든요. 예. 정직자는 공적인 것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노골적으로 사적 이익을 그렇습니다. 추구하는 방탄 동맹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뭐 자기 지지층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환호도 하고 받겠지만은 중도층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는 예. 요새 나오는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그게 압도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어떤 예. 때는 뭐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혼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들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아주 굉장히 얘기하면 최악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뭐 누차 강조하지만은 10월 달에 어떠한 그 선거법 또는 유증조사 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문명 동주가 깨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얼마든지 그건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된 사법부 법원이 그런 판결과 판단을 내렸으면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헌정 공화국의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신념책이었는데 그걸 지금 깨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미리부터 쭉 빌드업을 하는 것 같고요. 마치 그래서 계엄은 하면 절대 안 돼. 계엄이란 것도 너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엄 갖고 사람을 국민들 위협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참 저는 갈수록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마처럼 가슴이 막힙니다. 전 본질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정치 보복이란 말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치 보복이란 말을 쓸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과 관련된 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예. 이런 선언을 해라 이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한 건 모두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적폐수사라고 해서 그냥 난리를 펴서 정말 네. 수백 명 수사하고 몇백 명을 구속하고 그랬지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끄집어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그래서 뭐라고 보냈잖아요. 얘기하냐면 이제 와가지고 왜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주고 한참 지난 3년이나 지난 거를 가지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 그러면 BBK는 언제 있었었죠? 2007년도 대선 때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 정권이 다 2017년에 정권 잡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끄집어 가지고 BBK에 관련돼서 수사. 그건 정치 보복 곱하기 정치 보복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 논리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없다. 얘기죠. 자격이 제 없다 그 말씀인 말씀은. 거죠. 네,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조선일보 박정원 컬럼에도 네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지만 오히려 문정권 시절에 내막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검찰이 오히려 너무 좀 강하지 못하다고 불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이 어떻게 무얼하다 그제서야 여러 의혹 중 중요한 건 놔두고 네. 가장 가벼운 사건만 손대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교수님도 그 전에 말씀 주셨지만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아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사건들은 그야말로 선거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인데 이건 특혜 채용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엄중하다. 이제 이런 칼럼도 실렸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퇴임을 하고 있대. 곧 퇴임하죠. 하는데 도대체 2년 동안 뭘 했느냐라는 글쎄요. 지적을 자꾸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물론 이제 정권이 교체했다고 해서 전 정부에 관련돼서 바로 수사를 하라는 법은 없으나 뭐 수사하는데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범죄의 성격과 예. 그리고 강도로 봐서는 가장 먼저 수사를 해서야 될 부분이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이제 뭐 조금 후에 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광노원 예.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예. 매수를 해가지고서 징역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선거에서 가장 위중하고 가장 그 점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그렇죠. 황운하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1심에서 형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금바지를 달고 있어요. 예. 이런 나라 속에서 어떻게 정의가 바로 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지금 얘기하는 가족에 대한 부분은요. 조적지열이죠. 또 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수사를 또 제대로 못했고 수사하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 근처에 가면 그냥 칼끝이 무뎌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를 뭐 좀 늦었더라도 만시지탄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혐의가 있다면 딱딱 수사해서 밝힐 건 밝히고 뭐 혐의가 없다면 혐의가 없다고 밝히고 해야지 저렇게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실적이 많았고 얼마나 많은 그러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많았는데 왜 전직 대통령이라고 가만둬? 라는 국민들의 그 여론, 비판 여론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도 이제 응답을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논리라고 따진다면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어도 잘못된 것은 응징해야죠. 응징해야죠. 그 예. 자기네들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적폐청산.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말씀하셨지만 즉각적으로 문재인 당시 강제 수사해라. 정부가 현직 대통령이라도 절대 대통령이라 하지 말고 피의자로 대해라. 그렇습니다. 즉각 강제 수사를 하라고 네. 촉구했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둘이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정치보복 얘기하고 더 나가서 뭐 정권 재집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예. 허황된 것이냐라는 거와 결국은 자기네 지지층을 위한 예. 나름대로의 그런 메시지일 뿐이지 국민 특히 이제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고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위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